안녕하세요, 신비박스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비극 중 하나인 사라예보 포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연방국이었던 보스니아는 연방국이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독립의 자극을 받고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스니아 국민 구성의 30%를 차지하고 있던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들은 무슬림 중심의 공화국이 유럽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며 국민투표를 보이콧하고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보스니아가 결국 독립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했고,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정치인이었던 라도만 카라지치는 1992년 4월 보스니아의 영토 내에 스렙스카 공화국을 건국했으며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들을 중심으로 민병대를 조직하고 이들이 보스니아를 공격하여 보스니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세르비아 민병대는 민병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13,000명에 달하는 병력 그리고 각종 중화기와 기갑전력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당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주도국이었던 세르비아 공화국의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지시로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병력과 물자가 세르비아 민병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스니아가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언했고,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보스니아를 정당한 독립국으로 인정하자 세르비아 민병대는 보스니아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병대는 보스니아 사라예보의 사라예보 국제공항을 점령했고, 사라예보를 횡호로 관통하는 밀야츠카강 남쪽 시가지를 점거하고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사라예보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병대를 막아서며 보스니아의 독립을 축하했으나 세르비아 민병대는 시민들에게 발포했고, 이날 첫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라예보에는 7만 명 규모의 보스니아 정부군이 있었지만 각종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는 세르비아 민병대와 비교해 화력과 장비에서 차이가 많이 났으며, 세르비아 민병대가 사라예보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점거하고 있어 지리적인 위치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우위에 서 있던 세르비아 민병대는 사라예보를 포위하고 물자와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격포, 대포, 전차를 동원해 시내를 무차별 포격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보스니아 정부는 보스니아가 독립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므로 국제사회가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이 보스니아 전역으로 확대될 때까지 평화유지군은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은 유럽에서 발발한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보스니아가 이슬람교 중심의 국가라는 점에 보스니아를 직접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보스니아를 계속해서 외면했으며 결국 세르비아 민병대는 보스니아군을 압도하고 보스니아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민병대는 1992년 5월부터 사라예보를 본격적으로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도로를 막으면서 식량과 의약품의 보급을 끊었으며 도시로 향하는 물과 전기, 가스 등의 공급 또한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시를 봉쇄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를 박격포로 포격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계속되는 포격전으로 다양한 오스만 제국의 고문서가 보관돼 있던 국립도서관이 소실돼 역사적인 문서를 포함해 다양한 유물들이 소실됐으며, 도시를 둘러싼 산악요새와 강 남쪽의 고층 건물에 위치한 저격수들은 보스니아 군인들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 저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라예보 시내에서 저격수가 많이 있는 거리에는 스나이퍼 조심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차별 포격과 무차별 저격에도 사라예보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포탄과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리를 횡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예보는 봉쇄된 상태로 외부의 도움 없이 거의 3년의 시간을 버텼고, 3년여간 민간인 수천 명이 사망했지만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계속됐습니다. 1994년 2월 5일 사람들이 붐비던 사라예보 마르칼레 시장에 박격포 포탄이 날라왔고, 이 사건으로 68명의 사망자와 14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UN 6대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는 나토에게 공식적으로 공습작전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토는 이를 수용해
남유럽 연합군 지휘관 제러미 마이클 부어다에게 사라예보 주변 지역 민병대에 대한 공습작전을 수립하라고 명령했고, 나토는 사라예보를 둘러싼 병력과 중화기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민병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평화유지군 또한 사라예보에 입성했지만 평화유지군 또한 폭격과 저격수들의 표적이 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위 중이던 1995년 8월 28일 사라예보 마르칼레 시장에 다시 한번 폭격포 포탄이 떨어져 43명이 사망하고 7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르비아 민병대에 의해 8천여 명이 학살당한 스레브레니차 사건에서 이미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국제연합군은 두 번째 발생한 마르칼레 폭격 사건으로 보스니아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국제연합군은 딜리버레이트 포스 작전을 개시했고 400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해 300회 이상의 공습으로 야포진지, 통신시설 등을 집중 포격했습니다. 이 작전을 비롯해 보스니아군과 크로아티아군이 공세를 시작하여 보스니아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1995년 12월 14일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데이튼 협정을 맺으며 보스니아 전쟁은 종료됐지만 사라예보 포위전은 1996년 2월까지 계속됐으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민간인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했습니다. 1992년부터 이어진 사라예보 포위전은 1425일간 지속됐으며 무차별 저격과 폭격으로 총 11,541명이 사망했고 2만 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종전 이후 보스니아 전쟁과 민간인 학살 등의 책임이 있던 세르비아 공화국의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보스니아 전쟁과 이후 발생한 코소보 전쟁, 그리고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으로 체포돼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스릅스카 공화국을 건국하고 보스니아 전쟁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던 라도반 카라지치는 종전 이후 전쟁 범죄로 수배됐으나 정적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8년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체포됐고 국제형사재판소 1심에서 징역 40년, 2심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보스니아 전쟁을 비롯한 사라예보 포위전은 3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슬픈 비극이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지워져 버렸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보스니아 전쟁에서 민간인들이 처했던 참혹한 현실에 대해 알리고자 많은 문학작품과 영화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게임이 발매되기도 했으며 특히 사라예보 포위전을 주제로 민간인들의 생존을 다룬 어드벤처 게임 디스 워 오브 마인이 발매돼 게임 팬들에게 전쟁과 사라예보 포위전의 참상에 대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보스니아 전쟁과 사라예보 포위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 이런 참혹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